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2022년 4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풀어보시고 모르는 부분들만 좀 참고해서 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ITQ 문제는 유형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들을 꼭지별로 해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내가 6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글이랑 파워포인트처럼 동일합니다. 처음에 할 게 있죠? 뭐야? 내가 여기에 시트 2, 시트 3 세 개를 만들어서요. 그쵸? 그룹을 정한 다음에 뭐예요? A열의 열 넓이를 1로 만들어 줍니다. 그쵸? 1로 만들어 주고 전체를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굴림의 11포인트 굴림 11포인트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전에는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가운데 정렬을 하지 말자고요. 그냥 여기서 우리가 작업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룹을 푼 상태에서 제3작업, 그 다음에 제2작업, 제1작업 순으로 워크시트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시트 1을 제1작업.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1작업에 뭘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입력을 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B4셀부터 입력을 합시다. 관리번호. 그 다음에 탭키를 눌러서 일단은요, 뭐부터? 필드명부터 입력을 하는 거예요. 작업일, 파견인원, 비용. 요거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줄 간격을 나누는 거는 엑셀에서의 셀에서의 줄 바꿈을 하는 거는 Alt 엔터를 누른다고 했어요. 파워포인트에서는 Shift 엔터라고 했죠? 그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Alt 엔터, 가로 열고 단위 붙여서 땡땡원, 탭, 지역, 작업, Alt 엔터, 요일.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써주시면 되죠? H01-1, F01-2, S01-1. 저거 여기에 5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F02-1. 정확하게 보시고 02-2, H03-1, S02-2. 그래서 우리는 1작업에 입력하는 부분들은 절대 오타가 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번, 3번 확인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임동진, 고인돌, 김나래, 이철수, 나영희, 박달재, 한우주, 최고봉. 9분은 홈크리닝, 사무실 클리닝, 특수 클리닝은 복사해서 붙여도 되겠네요. 특, 사, 엔터. 작업은 입주 청소, 인테리어 청소, 전산실 청소, 계단 청소, 에어컨 청소, 줄눈 시공, 건물 외벽 청소, 바닥 왁스 작업. 생각보다 입력할 게 많네요. 그쵸? 그래서 타자 연습은 여러분들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202-04-11, 202-04-27, 202-04-23, 202-04-14, 202-04-19, 아이고, 202-04-19, 아이고, 다시 202-04-19, 202-04-09, 202-04-23, 202-04-29. 그래서 좀 입력을 하시면서 조금 많이 체크를 하세요. 한번 2번, 3번 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틀려지면 우리가 2작업, 3작업, 4작업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할 때 2번, 3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파견인원 3, 2, 5,
4, 1, 3, 4, 2. 그 다음에 비용 450, 000, 520, 000, 1030, 000, 330, 000, 150, 000, 240, 000, 1250, 000, 400, 000. 자, 그리고 여기 가로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부분에 세 칸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밑에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일단은 병합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까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테두리를 긋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수월하다고 했어요. 모양이 생기니까. 그래서 홈 클리닝 비용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합계 띄고 합계 엔터. 사무실 클리닝 작업 개수 가장 빠른 작업 1 관리 번호 파견 인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너비는 조금 더 적당하게 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벌려주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더 벌려주시고 조금 맞춘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의 서식에는 글꼴 굴림 11. 내가 선택을 하면 글꼴은 굴림이고 크기는 11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렬은 숫자 및 핵의 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작성하여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 글꼴은요, 문자는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되 우리는 여기에 천 단위 구분 쉼표를 다는 거예요. 됐죠? 요렇게 하고 얘네들은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집어넣을까요? 숫자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ITQ 엑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돈으로 계산하는 거는 회계 형식으로, 그 다음에 나머지 그냥 하나, 둘, 셋, 넷 개수를 세는 거는 그냥 숫자 형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정해서 하세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기출문제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요. 그쵸? 자, 두 번째 제목을 입력을 할 때 우리는 1행, 2행, 3행의 높이를 조금 적당하게 뭐 한 27에서 9 요 사이로 조금 넓혀 주시라고 했죠? 그래서 28 요 정도로 만들고요. 문제대로 갑시다. 도형, 십자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고, 그럼 도형의 십자형을 일단은 집어 넣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십자형을 찾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B열 앞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B열 앞에서 G열 조금 중간까지 만들어 주시고 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문제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도형 십자형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그러면 여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의 오프셋 오른쪽까지 같이 걸읍시다. 오프셋 아래쪽, 오프셋 오른쪽. 요거 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거 하려고 했죠, 제가. 오프셋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글씨를 써야겠네요. 우드 클리닝 4월 작업 현황, 오타가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굴림의 24포인트 검게, 굴림 엔터. 24포인트 굵게 만들고요. 얘를 어떻게 해요? 검정 글씨 색깔은 굴림 24포인트 검정색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채우기 색깔은 노란색,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뿅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습니다. 자, 세 번째 동그라미 이미의 셀의 결제란을 작성하여. 이거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죠? 옆으로 와서 여기 대각선 있는 이 부분에 이 모양을 그리자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결제 담당 팀장 부장
그런 다음에 얘를요, 하나의 행 정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고 했죠. 높여주면 된다고 했고, 결제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에 글씨가 아래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세로 쓰기로. 그래서 열의 너비를 당겨 주시고, 얘네들을 테두리를 걸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가운데 맞춰 주시면 되겠죠. 그쵸? 가운데 맞춰 줘서 얘를 복사를 하되, 어떻게 해요? 붙여 넣는데 그림으로 붙여 넣기죠?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그래서 여기에 그림으로 하나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 딱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은 H열이니까 H열서부터 해서 이 그림은 조금 편집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갖고 오시면 되네요. 자, 맞춰서. 그리고 얘네들은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열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고 삭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세 번째 동그라미 해결됐고요. B2사, J2사. 얘는 이 그림을 보고 따져도 돼요. 얘네들이랑 컨트롤 관리번호 파견인원. 여기에 주황색으로 채우기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주셨고요. 그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 얘네요. 그쵸? 여기에 항상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래서 관리 번호가 표시되도록. 그러면 데이터에 있었습니다. 그쵸?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목록으로 바꾸고 우리는 원본을 관리 번호 B5부터 B12 여기에 있는 번호를 집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 콤보 상자를 딱 누르면 콤보 삼각형을 누르면 값이 뿅 올라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해결됐고, 그 다음에 G5부터 G12 G12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셀 서식 들어가도 되고, 홈에서 표시 형식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1을 누르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자 지정에 숫자에 샵 명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쵸? 숫자를 불러오고 뒤에 명자를 표시해줘 라고 했으니까 0명, 샵명인데 0일 때 0명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샵명이라고 쓰면 됩니다. 0명이라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뿅 들어갔죠. 그쵸? 뿅 들어가고 그 다음에 F5, F12 영역에 작업일로 이름을 정의하시오. 그러면 F5, F12 영역에 여기다 이름을 써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하셔도 됩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작업 1 엔터. 그러면 여기도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지 않은 거 뭐야? 여기 테두리를 안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는 대각선 테두리가 없으니까 다른 테두리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까먹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또 굵은 테두리를 한번 더 거주시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얘네들은요 그냥 두셔도 되지만 뭐 한 적당하게 뭐 23이나 조금 더 밑쪽으로 당겨 주시면 조금 더 시원하게 모양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함수를 이용을 해서 1번부터 6번까지가 계산 문제, 7번 문제가 조건부 서식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지역 관리 번호가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서울, 그 외에는 경기 인천으로 표시하시오. if와 write 함수, 우리는 계산 문제 볼 때 함수부터 먼저 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if와 write가 있으면 오른쪽에 관리 번호의 마지막 한 글자를 갖고 올 때 write 함수 써서 관리 번호의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write라는 함수를 쓰되 우리는 관리 번호의 컴마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해당하는 오른쪽에 한 글자를 갖고 왔잖아요. 얘는요 여기 굵은 테두리가 돼 있어서 여기까지 서식이 같이 복사가 됐는데요.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만든 오른쪽에 한 글자가 1이야? 라고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는 1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212 섞여 있었는데 다 틀렸다고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것들은 뭐예요? 레프트, 미드, 라이트는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자열 함수를 통해서 나오면 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이라는 값을 비교를 할 때도 문자를 비교를 해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쵸?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문자열 함수를 통해 나온 애를 곱하기 1을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고 문자열 함수 나온 부분을 이렇게 알고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이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면 true, false가 나왔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if, true, false 앞에 조건 앞에 if를 씌워서 얘가 참이면 서울이고 아니면 경기 인천이라고 했나요? 아니면 경기 짝대기 인천, 경기 인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거 이해되시나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요겁니다. 라이트 함수에 여러분들이 문자열 함수에 곱하기 1을 해서 숫자랑 비교할 수 있니? 아니면 문자랑 비교할 수 있니? 이 문제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1번이 해결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나온 거죠? 추주와 위크데이 함수를 써서 월요일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작업요일, 우리는 위크데이라는 함수가 지금 모르셨다면요, 지금 알아두시면 됩니다. 위크데이라는 함수는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일정 날짜의 요일을 나타내는 1에서 7까지의 수를 구하는 함수가 위크데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업일을 기준으로 얘가 무슨 요일인지 같이 써놓고 싶은 거예요. 넘버에 시리얼이 붙으면요 날짜가 되는 겁니다. 날짜를 넣고요. 왜냐하면 지금 임동진에 해당하는 이 작업일의 요일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컴마.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위크데이라는 함수를 써서 날짜를 집어넣으니까 자, 위크데이 함수의 설명이 위크데이 함수에서는 숫자 1에서 7 요일의 사이의 수를 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1방식, 2방식을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력에 보면 Sunday, Monday, Tuesday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Sunday, Monday로 하려면 1방식을 써. 그렇지만 우리는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식을 써서 월요일부터 일로 계산을 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만일에 화요일이 1이다 라고 하면 3방식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1방식, 2방식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요 딱히 뭐 정확하게 나온 부분이 없지만 예시에 월요일로 표시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방식으로 사용을 하자고요. 이 방식을 써서 월요일이 1이고 7이 일요일인 값을 넣어줍시다. 일방식으로 쓰더라도요 똑같습니다. 추주라는 함수를 씌워서 1일 때 밸류가 인덱스 넘버가 1일 때 내가 구한 위크데이의 값이 1일 때 일요일부터 시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이 방식으로 썼으니까 1일 때 월요일부터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엔터.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값들이 나오고 그쵸?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앞에다가 추주라는 함수를 씌우시면 되겠죠? 추주라는 함수를 씌워서 컴마 1일 때 우리는 이 방식으로 썼으니까 월요일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2일 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또 토요일까지만 쓰지 마시고요. 월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밸류 7까지, 일요일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계산을 하시면 짜라라라 작업 요일이 뿅 구해지겠죠.
자, 2번 문제 해봤고요. 세 번째 문제는 dsum 함수를 쓰라고 했네요.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나오면 우리는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와 고급 필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조건을 만들고 시작해야 돼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딱 요 문제에서도요, 요구하는 게 뭐냐면 홈 클리닝의 비용의 합계. 그러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요 표에서 조건을 바로 따르고 나와요. 그래서 파견 임명이 3명인 작업이 입주 청소에 해당하는 뭐 비용의 합계, 구분이 홈클리닝인 비용의 합계, 파견 인원의 합계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어서 다른데 뭐 조건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만일에 구분이 사무실 클리닝인 비용의 합계야 라고 하면요, 조건을 다른데 써줘야 되죠. 조건식을 이렇게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얘는 다 나왔죠? 이 문제만 봐도 문제를 따로 보지 않아도 dsum 함수를 써서 홈클리닝의 비용 합계를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dsum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탭 데이터베이스는 관리번호부터 이 표 전체겠죠? 금요일까지 필드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필드는요, 계산할 필드예요. 우리는 지금 비용 단위 원의 합계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필드를 선택을 하고 조건, 크라이테리아, 구분이 홈클리닝이니? 라고 해서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됐죠? 얘는요, 비용의 합계잖아요. 그쵸? 돈이죠, 돈. 그럼 얘는 어떤 걸로? 회계 형식으로 써주되, 얘는요, 회계 형식으로 써주되, 원자를 같이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요렇게 그냥 하자고요. 원자로. 그래서 우리가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원으로 계산하는 거는 회계에 원단이 없음. 그리고 개수를 세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숫자로. 그리고 숫자도 1000단위가 넘어가면 심표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딱 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문제요. 사무실 클리닝의 작업 개수. 사무실 클리닝의 작업 개수는 하나, 둘, 세 개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결과값에 개를 붙여서 count if를 써서 연결 연산자 개로 표시하시오. 그럼 우리는요, count 숫자를 세는데 뒤에 if 조건이 붙은 거예요. 그쵸? 어디? 내가 선택한 이 부분에서 사무실 크라이테리아 조건. 사무실 클리닝이 몇 개니? 라고 해서 연결 연산자 써서요. 개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3개예요 라고 이렇게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셔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ITQ에 나오는 엑셀의 문제는요, 그 엑셀 기초부터 중급까지라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만 잘 이해하고 계셔도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오세요. 공부를 하고 이 정도의 문제는요, 여러분들 맞추셔야 돼요. 커마 리그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옵니다. 예전에는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들은요, 훨씬 더 꼬아서 나와요. 이것처럼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5번 가장 빠른 작업일 미니멈 함수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의된 이름 작업일을 이용해서 구하시오. 얘는요, 미니멈 함수를 써서 불러오면 되겠죠? 최소 여기서 가장 빠른 작업일, 그러면 4466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고 얘는 어떻게 불러와야 돼요? 날짜 형식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쵸? 여기 조금 넘어가기는 한데 이 부분은 조금 줄이겠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뭉개지는 거 없이 이런 식으로 좀 표를 만들고 너비들을 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됐고요. 6번은 외워서 풀어도 된다고 하셨죠? 이 부분이 참조함수 부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면 외워서라도 푸세요. 항상 똑같으니까. 파견 인원 H14셀에서 선택한 관리번호에 대한 파견 인원을 구하시오. 그럼 H01 빼기 01은요
파견 인원이 3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VL. 어떻게? 룩업 밸류는 예에서, 그쵸? 컴마. 여기서 주의할 점은 테이블 어레이를요, 내가 선택한 룩업 밸류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선택해도 되고, 요렇게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파견 인원만 필요하니까 요렇게만 선택하겠습니다. 컴마. 그 다음에요. 아, 여기 왜 F4 안 해요? 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바뀌기 때문에, 밑으로 잡아 당기지 않기 때문에 F4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선택한 이 표에서 몇 번째, 컬럼 인덱스 넘버,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6, 0. ITQ 엑셀에서는요, 무조건 정확한 값 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오면 이렇게 뿅 표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바뀌죠?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우리가 1번부터 6번까지의 계산 문제를 푸신 거고요. 자, 조건부 서식은 조건부 서식은 뭐예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조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해 주는 것이 조건부 서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비용 단위 100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기준으로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위에 필드명까지 선택한다든지 밑에 있는 값까지 선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안쪽 굵은 테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선택을 하고 조건부 서식을 걸어주는 거예요. 세 규칙.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세 결정. 그쵸? 조건이 뭐였어요? 비용이, 내가 선택한 비용이 항목을 선택을 하면 F4 땅땅 하시는 거예요. 크거나 같다 1, 000, 000, 100만원 이상이니 라는 조건을 만들고, 이 조건이 참이면 서식에 굵게 글꼴색을 파란색으로 확인. 그러면 100만원 이상인 친구들만 이렇게 뿅 바뀌잖아요. 그쵸?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우리는 1작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2작업, 3작업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여요. 우리가 기출문제 같이 첨부되어 있는 파일에 정답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정답 파일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제가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회계로 들어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숫자인데 이거는 오른쪽 정렬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고민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숫자와 회계 형식만 오른쪽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 확인해 보면 됐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부분에서, 자, 여기 있는 밑에 부분에서 얘는 또 회계로 처리했네요. 그쵸? 이게 좀 얘네들이 좀 그렇긴 해요. 얘는 또 뭘로 했냐면 가운데 정렬인데 얘도 회계 처리했어요. 그쵸? 날짜, 얘는 날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시험 볼 때 밑에 있는 부분들도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쪽 정렬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감독관도 사실은 모르더라고요. 제가 시험 볼 때 감독관은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줬냐면, 밑에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사실은 딱 정해준 규칙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쵸? 여기도 회계고 얘도 회계로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여기 우리 사용자 지정, 여기는 문자열로 해서 합쳐지면 문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얘네들이 뭐 상관을 안 할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얘는요, 우리가 숫자라고 생각을 했고 오른쪽 정렬로 이렇게 해줍시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면 회계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한 개, 두 개, 세 개의 숫자가 나오면 그냥 숫자 형식으로. 그래서 숫자와 회계는 오른쪽 정렬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합쳐져 있지만 숫자 작업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냥 오른쪽 정렬로 해서 집어 넣어 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별다르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사람이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만일에 감점이라고 나오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너네 이게 개수가 아닌데 회계로 해야 돼요? 이렇게 클레임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틀렸다고 하지는 않겠지만 만일에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점이 돼서 A등급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뭐 클레임을 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이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다가 조금 의문사항이 들리면요. 여기에 해당하는 답지를 기준으로 확인을 해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 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이 작업은요,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1작업을 기준으로 다 한다고 했어요. 2작업, 3작업, 4작업은 1작업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다 작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4부터 H12, B4부터 H12까지 복사를 해서요. 이 작업에 B2 셀부터 붙여 넣습니다. 그쵸? 원본 열 넓이 유지를 눌러서 조금 확대를 할게요. 자, 고급 필터는 뭐예요? 고급 필터와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파악을 해야죠.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면서 비용이 40만원 이상.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조건이 구분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야? B 조건은요? 비용이 40만원 이상이니? 이거잖아요. 그러면 구분과 비용을 복사를 해서 B14셀부터 조건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비용이 특수 클리닝이 아니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별이 남이야, 작업이 입주 청소야, 거주지가 춘천이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땄잖아요.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 특수 클리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만일에 특수 클리닝이다 라고 하면 특수 클리닝이라고 쓰면 되고요. 는 특수 클리닝이라고 써도 사실은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특수 클리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는 짝대기가 아니라 크다 작다라고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 클리닝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비용은요 40만원 이상, 크거나 같다 400000 400만원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는요 뭐예요? 관리번호, 고객명, 작업 1만, 관리번호, 고객명, 관리번호, 고객명, 컨트롤 누르고 작업 1만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쵸? 컨트롤 C에서 필드명을 B18셀에 붙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이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보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고급 필터는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에 고급, 우리는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를 집어넣고요. 다른 장소의 복사에 필드명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이거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러면 또 간단히 풀었죠.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얘를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표 스타일 보통 7 서식을 적용하시오. 그러면 여기 표 서식에서 표 스타일 보통 7, 표 스타일 보통 7 적용을 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끄랭 주문이 행을 적용하시오. 머리끄랭 주문이 행이 적용이 돼 있네요. 그쵸?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지우니까 다른 오류 메시지가 나니까 얘네들은 그냥 두겠습니다. 머리끄랭 주문이 행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요렇게 풀어주시면요, 우리 여기 제2작업에 해당하는 고급 필터 및 서식은 80점 이거 따는 거예요. 됐죠? 바로 넘어갑니다. 피벗 테이블이요. 제1작업으로 와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의 시트의 조건에 맞게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자,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 해당하는 필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만 선택하는 겁니다. 전체를 선택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내가 선택한 범위에서 해줘. 어디요? 제3작업에 B2셀부터 그려졌네요. 그쵸? 선택을 하고 확인.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여기에 이 필드명들을 기준으로 자, 행렬 값을 선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요 부분이 헷갈리시면요. 제가 각 과목마다 꼭지별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연습을 하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업일, 행, 구분, 열, 고객명, 비용, 고객명의 개수와 비용의 평균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 순서대로 행열 각값으로 넣으면 된다고요. 그래서 작업일을 행, 구분별, 구분을 열, 그 다음에 고객명을 값, 1번 값, 비용 단위 얘를 2번 값. 행렬 각값으로 넣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됐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객명은 개수가 됐는데 비용은 단위 평균. 그럼 얘를 뭘로요? 값필드 설정해서 평균으로 바꿔주되 살짝 보세요. 여기 보니까 평균인데 여기 천 단위 구분 쉼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럼 표시 형식에서 회계에 이거 없음 돈이니까 확인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일을 그룹하고 구분을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자, 일단은 작업일부터 4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 21일부터 31일까지잖아요? 그럼 얘는 각각을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하나만 선택을 해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자, 1을 기준으로. 월은 지우시고요. 날짜 수는 10일 간격이죠. 이거는요, 7, 8이 되지 않습니다. 10, 20, 또 어렵게 나온다면 뭐 15일, 보름 단위로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값으로 끊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지금 4월 9일부터, 자, 제가 잘못했네요. 그룹에서. 자, 얘는요, 4월 1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얘를 고쳐줘야겠네요. 4월 9일이 아니라 1일부터 1 단위로, 10일 단위로, 날짜 수는 10으로, 4월 30일까지 마지막 날 확인. 그러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구분을 출력과 같은 형태로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죠. 히읗, 티긋, 시옷. 그러면 열 레이블을 내림차순으로 홈클리닝, 특수클리닝, 사무실 클리닝. 됐죠? 문제대로 가는 거예요.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빈 셀 별별별, 행의 총합계 지우고. 얘는 어떻게 해요? 삼총사라고 했잖아요. 그쵸? 얘를 선택을 하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레이블이 있는 셀 체크, 빈 셀에 별별별, 요약 및 필터에 행의 총합계는 지우고. 그쵸? 확인. 요렇게 뿅 하면요. 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적용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행 레이블에 작업일이라고 바꾸고요. 열 레이블에 구분이라고 바꾸고 여기서 우리는 점점점을요. 컨트롤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을 가운데 정렬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평균 비용을 아까 우리 했잖아요. 어떻게? 회계에 천 단위 구분 쉼표는 넣을 필요 없고 왜냐하면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원 단위 표시만 없애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모양이 똑같으면요. 우리는 또 80점을 따신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작업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작업이 진행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3작업 마무리하고 4작업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4작업은요. 이렇게 이 차트를 만드는 건데요. 이 차트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작업에서 필요한 주인공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입주 청소 우리가 필요한 거는 비용과 파견 인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입주 청소, 인테리어, 전산실 빼고 계단 청소, 에어컨 청소, 줄눈 시공,
바닥 왁스 작업. 이거 우리 조건부 서식 한 애들만 빼고 나머지 애들을 불러왔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선택을 하셔야죠. 그래서 컨트롤 키 눌러서 바닥 왁스 작업까지 파견 인원이랑 비용은 동일하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쵸? 내가 선택한 영역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삽입에 차트를 그려줘. 어떤 차트요? 여기는 묶은 세로형이네요. 그쵸?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그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얘를 차트 이동 새 시트로 제사작업 시트를 만드시는 거예요. 확인. 그럼 제사작업 시트가 만들어졌고 얘를 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순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문제대로 푸시면 되겠죠. 지금 요렇게까지 한 게 1번, 2번, 3번 내용입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4번부터 볼게요. 차트 디자인 도구를 이용해서 레이아웃 3 스타일 1을 선택을 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을 하래요. 그러면 레이아웃 3 차트 스타일 첫 번째 해놓고요. 그쵸? 뭐 4번 문제대로 풉시다. 영역 서식 차트 그림. 차트는요, 내가 선택한 이 전체 차트를 얘기하는 거고, 그림은요, 여기 안에 들어가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할게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굴림에 11포인트로 적용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란 박엽지. 그럼 여기 채우기 선택한 상태에서 서식에 도형 채우기의 질감을 파란 박엽지로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그림 영역 흰색 도형 채우기에 흰색 배경 1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쵸? 요렇게. 그리고 여기는 출력 형태가 외곽선이 돼 있으니까 차트를 선택을 해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일단 하나 해줍시다. 됐죠? 그러면 지금 5번까지 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 서식은 여기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하고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홈, 사무실, 클리닝, 사업, 현황, 분석, 엔터. 그런데 바로 끝나지 않죠? 여기에 해당하는 굴림에 20포인트로 굵게 채우기 흰색, 아까 얘요. 그 다음에 배경,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정색. 얘는 뭐 그림자를 넣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쵸? 됐고요. 7번 서식 파견 인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 우리는요 지금 이 비용이 뭐 100만원 뭐 이렇게 50만원 60만원 넘어가니까 이 파견 인원 1, 2, 3, 4 뭐 1명, 2명, 10명 이하인 이 부분들은 차트가 아예 보이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 얘를 보조축으로 옮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우스 여기서 내가 파견 인원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여기 숨겨져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범례를 선택을 해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셔서요 혼합으로 들어가셔도 똑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뭘 바꾸라고 했어요? 파견 인원이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 그러면 얘는요 서로 반대가 묶은 세로 막대형이 아니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비용은 묶은 세로 막대형. 이거는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런데 만일에 범례를 누르고 내가 들어왔다고 하면요 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을 기준으로 보여지네요. 그렇죠? 얘를 꺾은 선형,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보조축 확인. 그러면 이렇게 뿅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됐죠? 아직 문제 끝나지 않았어요.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마름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우리는 지금 이거대로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파견 인원을 선택을 해서 더블 클릭 메뉴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채우기 및 선 표식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메뉴를 찾아보셔야 돼요.
표식에 들어가서 마름모 크기 10 표식 옵션에 기본 제공에 마름모로 바꾸고요. 크기를 10으로 바꿔줬어요. 아니, 하나만 바뀌면 안 되고요. 전체를 선택을 해서 전체 표식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 자, 다시 선택을 하고 들어갈게요. 자,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 그러면 여기서 표식에 마름모로 바꾸고 10으로. 내가 선택한 거 하나만 바뀌면 안 됩니다. 여기 다 확인을 하셔야 돼요. 됐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값 표시는 바닥 왁스 작업에 해당하는 40만원만 들어갔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메뉴는 닫고 한번 클릭하면 비용 단위 원위 전체가 선택이 되고요. 바닥 왁스 작업만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어디에요? 차트 디자인에 구성 요소 추가에 다 있다고 했죠? 데이터 레이블을 어느 쪽으로? 위쪽으로 바깥쪽 끝으로 400000이 들어가도록 입력을 해주면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눈금선은 파선으로. 그럼 여기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의 대시 모양을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얘는 여기 있는 부분에서 도형의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합시다. 여기 검정색으로 보여지니까. 그리고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도 했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실선에 검정색으로 거줬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 실선에 검정색으로 적용을 해주시고 여기 세로축도 실선에 검정색으로 적용을 해줍시다. 왜냐하면 얘네들 지금 검정색으로 다 돼 있잖아요. 자, 요렇게 바꿔줬고요. 이제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0, 1명, 1명, 2명, 2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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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인데 자, 이 부분이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시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얘는요 짝대기 회계 형식의 원 단위 모양이 없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글씨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줄까요? 검정색으로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검정색인데 잘 안 보이는 건가? 이거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자, 세로축은 손댈 필요가 없고 여기 보조축을 기준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얘는 어떻게 돼 있나요? 자, 0에서 5명이잖아요. 그럼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5로 바꾸고 기본 단위는 0.5가 아니고요. 1명 단위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0명, 1명, 2명으로 돼 있잖아요. 표시 형식에서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3명이 아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0명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서식 코드를 0일 때 0명이 표시돼야 되니까 추가. 그래서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으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작업할 때요. 작업 1 작업할 때 여기에 있는 부분을 3명으로 집어넣지 말고 0명으로 집어넣읍시다. 0명으로 집어넣으면 저기 뒤에도 저기에 해당하는 0명, 1명, 2명, 3명, 4명 차트로 바로 그려질 거예요. 우리가 회계 형식으로 지정을 해서 0일 때 회계 표시 형식을 안 한 것처럼 요렇게 0명으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하면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를 그릴 때도 별다르게 작업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내가 숫자 형식의 천 단위 구분 심표만 해서 얘도 그냥 어떻게 돼 있었냐면 0으로 표시되거나 했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고 여기 짝대기로 돼 있으니까 회계로 바꿔서 작업을 하세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표 작성할 때 돈이 들어가는 거는 회계로,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해서 붙일 때는 0개로 이렇게 딱 정해 놓으면요 이런 부분에서 헷갈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법례명을 변경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모양이죠, 그쵸? 그래서 얘는 데이터 계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선택에서요 여기
비용 단위가 두 줄이 아니라 얘를 편집을 눌러서 다시 써주시면 돼요. 줄바꿈으로 입력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비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주면요. 확인. 이렇게 범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달아줍시다. 최대화 작업이라고 해서 삽입에 다른 데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되면 다른 데를 클릭을 하고 갖고 오세요. 도형에 모서리가 둥그스름한 말풍선을 갖고 오되 얘를 오른쪽으로 뽑아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런데 얘는요 어떻게 돼 있어요? 도형 채우기가 투명한 채우기 없음 아닙니다. 채우기 없음이면 여기 있는 주는금이 보여야 되잖아요. 얘는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최다 작업, 그런데 글씨색이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얘를 검정색으로 하고 가운데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죠?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이렇게 뭐 검정색으로 해서 여기 해당하는 구분들을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영명 보이게 다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대로 다 푸신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들을 다 풀었으면요. 우리가 처음 이 작업을 구분을 하고 저장을 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안 하고 넘어오긴 했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찾아보기, 문서 폴더 안에 ITQ 안에 여러분들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2022-0511 이민남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풀 때마다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2022년 4월 기출문제 A형을 풀어봤고요. 블로그에 보시면 B형, C형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들도 같이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60분 안에 푸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헷갈리는 부분들은 정답 파일이랑 비교를 해서 딱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0분, 52분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에서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이 빨리 하실 수 있다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되니까 또 검토할 시간도 생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연습을 또 하셔서 다들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잘생긴 이민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